자, 사랑에 대하여 가볼 건데요. 처음 내용은 독서에 대한 잘못된 통념 먼저 제시를 해주고요. 그 통념에 대한 사례를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뤘던 글 내용들의 특징은 뭐냐면 앞부분에 잘못된 통념들을 자꾸 설명해. 어디서 그랬을까? 우리 사단원의 3에서 다윈의 의견에 대한,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글도 앞부분에 잘못된 통념부터 제시했죠. 또 얘들아,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사랑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요. 마지막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욕망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통념부터 먼저 제시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 글도 마찬가지로 독서에 대한 잘못된 통념부터 제시하고 있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왜 책을 읽는지조차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색깔 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독서를요. 교양을 쌓기 위해 힘들지만 부득불 걸어가야 할 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양을 쌓기 위해 글을 읽어요.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독서란 뭐냐면 가벼운 소일거리입니다. 그래서 지루하지만 않으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요. 초록색으로 표시한 요 태도를 우리는 무슨 태도라고 할 거냐면요. 독서에 대한 과대평가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책이라면 그저 다 좋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뭐라도 다 배울 수 있는 거다. 교양은 외부로부터 다 쌓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태도인 거고요. 자, 반면에요. 그냥 가벼운 소일거리야 라고 여기는 건 독서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글에서 제시된 태도는 총 두 가지의 태도입니다. 자, 그럼 독서에 대한 잘못된 생각 두 가지 적어볼 수 있겠죠?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적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두 가지 적어보셨죠? 자, 바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부득불의 뜻이 과연 뭐냐? 얘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별표 3개 해놓으세요. 별표 5개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별표 3개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정답은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근데 여기에 들어간 핵심은 뭐냐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싫어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앞부분 보니까 예를 들면이 나오죠. 어떤 설명 방식 쓰고 있을까요? 바로 나왔죠? 예시의 설명 방식 쓰고 있습니다. 자, 색깔펜 다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교양을 갖추기 위해서 뭐 해요? 어려운 책들을 막 봐요. 이렇게 결핍된 면에 초조하며 애를 쓴다는 사실 자체가 밑줄할 겁니다. 교양이라고 하는 것을 외부로부터 끌어들여야 와야 하는 것, 노력을 기울여 습득해야 될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서 시험 문제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 바로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 글의 글쓴이는요. 교양은 외부로부터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내 안으로부터 채워나가는 것이 교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책을 통해서 교양을 쌓는다는 것에 대해서 글쓴이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얘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결국 그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들 그러한 교양이래. 그러한 교양은 뭐야? 어떤 교양이야? 외부로부터 끌어온 교양이죠. 이렇게 외부로부터 끌어온 교양은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할 공산 가능성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공산 가능성이 매우 크다.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자, 밀러는 어떤 잘못된 태도를 가졌죠? 독서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잘못된 태도를 가졌습니다. 자, 회고록은요. 회고, 돌아볼 회자. 뭘 돌아봐요? 과거를 돌아보는 기록이라고 해서 뭐예요? 지나간 일을 생각하며 적은 기록입니다. 자, 공산 어떤 상태가 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현실성의 정도를 다른 말로 가능성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색깔펜 바꾸겠습니다. 반면 마이어 씨는 어떻게 읽어요?
재미로 읽습니다. 뭐 해서? 무료해서. 무료하다는 거 무슨 뜻이야? 심심해서. 자, 그래서 그가 긴긴 하루를 잘 때울 수 있도록 해서 때울 수 있도록 체크할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독서는 어때? 시간 때우기야.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채워보면서 악착같이 읽어보겠다는 태도는 아니네요. 그가 향을 좋은 차를 즐겨 마시듯 이라고 얘기하죠. 뭐뭐 하시듯. 뭘까? 뭐뭐 하듯. 무슨 표현 방법? 직유법 쓰고 있어요. 그렇게 발자크를 직유벌이라고 했네. 직유법이라고 바꿔주세요. 직유법. 그 다음에 발자크를 읽고 식문을 보듯이 레나오를 읽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유법입니다. 요즘이야 신문을 잘 읽진 않는데 이때 당시에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려면 신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신문을 요즘으로 치면 유튜브 정도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이어 씨는 잘못된 생각 가진 사람인데 어떤 잘못된 태도 가졌죠? 독서에 대해서 어떤 태도? 소평가하는 태도 가졌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 책을 어떻게 읽어요? 주체성 없이 주먹구구로 읽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교양을 쌓거나 재미를 얻기 위해 수동적으로 책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에다가 체크해 주시고요. 채권 한 장을 사고 파는데도 얘들아, 이때 말한 채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주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 정도를 사고 팔 때에도 하나하나 따져보는 사람이야. 왜? 이거 나한테 손해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서 사야 돼. 즉 주체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태도인 거죠. 그럼 얘들아, 채권 한 장 사는데 보여준 태도 굉장히 주체적이에요. 저녁에 과식이 해롭다고 철저히 삼간대. 아주 주체적이죠. 자신의 욕구를 다스릴 줄 알아요. 육체노동이라면 생계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딱 그만큼만 합니다. 아주 주체적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라면 사업에 바치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독서에 들이는 시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이득을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자 물어보는 듯한 말투 사용했네요. 무슨 표현 방법? 서리법 사용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볼까요? 어느 정도의 이득을 기대해야 합니다. 자 위에서 얘기했던 주체적인 태도들은 다 뭘 기대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득을 기대하면서 그 목표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 사람들 독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되는 대로 하죠. 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교양이 생기겠지. 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재미가 있겠지. 라면서 읽는 거니까 내가 얻을 이득을 기대하면서 읽는 태도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글쓴이가 비판하는 독서 태도는 어떤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체성 없이 주먹구구로 읽는 것을 비판합니다. 자, 독서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산다. 그렇진 않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한번 볼까요? 밑에 들어갈 말 뭐가 맞을까요? 지금 바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바로 읽어보시고 바로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가야 알맞을 말 뭐죠?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나 독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활자화된 세계래. 활자화된 세계는 뭐야? 활자가 뭐죠? 인쇄된 글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활자화된 세계라는 건 책을 말하는 겁니다. 책이라면 그저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거 어떤 태도죠? 과대평가하는 거죠. 아니면 어차피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 지어낸 비현실적인 세계이니 그저 심심풀이로 읽는다. 과소평가하는 태도네요. 그래서 얘들아 색깔펜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저 좋다라고만 여기는 거. 과대평가. 뜬구름 잡는 세계이니 심심풀이만 하면 충분하다. 과손평가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얘들아 요거 답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러는 어떤 태도인 거죠? 네 밀러 씨는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계셨습니다. 반면에요 마이어 씨는요 과소평가하고 계셨고요. 자 처음 부분에 사용된 설명 방식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뭐 했죠? 비판했죠? 일반적인 생각 뭐 있었어?
독서에 대한 과대평가 또는 독서에 대한 과소평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시를 들었죠. 밀러와 마이어시의 예시를 들었고요. 이 둘 사이를 뭐 하고 있죠?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어요. 자, 고르셨습니다. 요거는. 자, 이제 중간 부분 넘어갈게요. 독서를 이처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크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많이 읽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문제점이에요. 주체성 없이 읽는 것도 문제인데 심지어 그걸 많이 읽어. 그러니까 뭐야? 문제래요. 자, 왜 문제인지 볼게요. 잘못된 독서 태도 뭐죠? 주체성 없이 많이 읽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남독이라고 할 거야. 남독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감동이 없으면서도 시간과 노력을 지나치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좀만 더 집중해서 주체적으로 짧게 효율적으로 읽으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기만 하니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뜻이죠. 자, 이들은 책에 내 활력과 정신적 고향을 주는 뭔가 숨겨진 힘이 있다고 짐작은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독서의 가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자, 잘못된 독서 태도는 뭐예요? 독서의 가치를 제대로 모른 채 뭐 하는 태도? 그저 남독하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글쓴이가 생각하는 독서의 가치는 글에 나와 있죠. 활력과 정신적 고향을 주는 것이 독서의 가치인 건데 이걸 느끼지도 못한 채로 그냥 드립다 읽어대기만 한다. 이게 문제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책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뚜렷한 자기 주장이 없이 수동적이고 어영부영합니다. 어떤 태도인 거죠? 매우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문제다. 자, 아마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금방 만할 텐데 말입니다. 라면서 자, 여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별표 5개 해주세요. 별표 5개는 시험 문제에 꼭 나온다. 자, 이는 마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아 무슨 표현 방법 쓰였어요? 마치 비유법 쓰였죠. 어떤 미련한 환자가 여기서 말한 미련한 환자 누구겠어요? 수동적인 독자죠. 약국은 어디야? 뭐 서점일 수도 있고요. 도서관일 수도 있고 책이 모여있는 공간이에요. 좋은 약이 많다면서 좋은 약은 뭘까요? 가치가 있는 책이죠. 가치 있는 책이 많다면서 칸칸마다 뒤져서 돌아가면서 다 먹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죠? 목적의식 없이 책만 드립다 읽는 남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다. 자, 밑에 있는요. 요 밑줄에서 들어가야 될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할까요? 자, 앞에 남독에 대한 얘기 설명해 줬고요. 뒤로 가니까 남독은 결코 문학에 대한 부당한 제적입니다. 문제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남독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서 하고 있죠. 따라서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책이란 무책임한 사람을 더 무책임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무능한 사람에게 대리만족으로 허위의 삶, 허위의 삶이라는 게 뭐겠어요? 가짜인 거죠. 가짜를 헐값에 제공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책은 삶으로 이끌어주고 이바지하고 소용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자, 책의 가치 설명하고 있죠. 또 어때요? 에너지와 젊음을 맛보게 해준대요. 또 어때요? 신선한 활력의 입김을 불어넣어 준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들은 다 뭐예요? 책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느끼지 못한다면 그 독서는 다 의미가 없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요, 내용들은 위에 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있는 빈칸들 지금 바로 채워보도록 하세요. 시간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말, 무책임한 사람을 더 무책임하게 만든다. 무능한 사람을 더 무능하게 만든다. 또는요, 대리만족으로서 허위의 삶을 헐값에 제공한다 쓰시면 되고요. 자, 독서의 가치, 삶으로 이끌어주고 삶에 이바지하고 삶에 쓸모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불꽃 같은 에너지와 젊음을 맛보게 해주어야 하고요. 마지막은요, 신선한 활력의 입김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적으로 봐도에서 피상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피상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본질적인 현상은 추구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만 치중하는 걸 뜻해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만 치중함. 근데 이걸요. 속담으로 뭐라고 하죠? 수박? 겉핥기라고 얘기하죠? 자, 피상적으로 봐도라는 건 무슨 뜻이야? 그냥 겉으로만 봐도 독서는 매우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건데 오히려 정신을 풀어놓으려고 책을 읽는다는 건 문제점이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정신을 분산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해야 돼요? 집중해야 한다. 뭐 해야 된대?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독서야말로 집중하고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언제나 복잡다단한 현상들, 복잡다단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매우 복잡한 것이죠. 그래서 매우 구체적인 현실을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단순화시켜놓고 응축하고 함축해놨습니다. 구체적인 현실을 매우 추상적으로 표현해놨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표현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읽어봐야 제대로 글을 읽을 수 있는 건데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읽어버리면 제대로 된 배움을 얻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밑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의를 집중하여 감정에 적극적으로 몸을 맡기고 집중해야 합니다. 자, 책을 읽을 때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거를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겠네요. 복잡다단한 현상들의 단순화, 응축과 함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자, 불량 독자라는 건 뭐예요? 집중하지 않아요. 집중하지 않고 감정에 적극 공감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해? 그냥 글자만 읽고 있어. 자, 집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집중시킵니다. 모아요. 그 다음에 요약하는 걸 집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아서 요약한다, 집약하다. 자, 잘못된 독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부당합니다. 왜냐면 시간을 허비하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 하등이에요. 하등이라고 하는 부사어는 언제나 부정어와 호응합니다. 따라 정답은 O 골라주시면 되는데 요게요. 선택지로 그냥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얘는 별표 3개. 여기다가는 별표 3개입니다. 자, 금방 잊어버릴 일에 사려, 시력과 정신력을 소모하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소화내지도 못할 온갖 글들로 뇌를 혹사시키는 것이 바로 무가치한 독서입니다. 이런 잘못된 독서가 다 신문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신문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겠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독서의 대상을 탓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래요? 나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했으니 이런 사람들을 뭐 하는 거야? 반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아, 이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읽는지, 즉 텍스트가 중요하다고 봐요. 텍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중요하다, 네 자세와 네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문이나 온갖 잡다한 글을 매일 읽더라도 뭐만 하면 집중만 하면은 재미있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게 가장 중요해?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새로운 정보들을 선택하고 신중하게 조합해낸 좋은 훈련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읽으면 교양되게 읽는 사람이건 심심풀이로 읽는 사람이건 간에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중요하지 않고 읽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밑에 거 어때요? 예상되는 반박. 이거 신문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상되는 반박이죠. 여기에 재반박했죠. 자신의 주장 설득력 높였네요. O. 잘못된 독서를 하는데 글의 종류와 관련이 있어요? 관련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X죠.
자, 인생은 짧고 저 세상에 갔을 때 책을 몇 권이나 읽고 왔느냐도 묻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얘들아, 지금 글쓴이는요. 텍스트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얘는 어때? 몇 권이나 읽는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럼 뭐가 중요해? 오로지 책을 읽는 너의 자세만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책 몇 권 읽었는지 안 중요하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 무가치한 독서로 시간을 허비하면 얼마나 미련하고 안타깝습니까? 라면서 사실은 물어볼 내용이 아닌데 물어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서리법 사용했고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책의 수준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독서의 질이 중요하다. 어떻게 읽어야 된대요?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뭐겠어요? 목적의식적으로 책 읽어야 한다. 고 보는 것이죠. 얻어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득이 있어야 돼요. 책을 읽는 것에 이득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풍성한 힘을 얻으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의식적으로 책을 읽어야 합니다. 책을 한 권 한 권 읽어가면서 기쁨이나 위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인가요? 라면서 사실상 소용이 없다는 것을 물어보는 듯한 말투로 표현하고 있네요. 아무 생각 없이 산만한 정식으로 책을 읽는 건 체크하겠습니다. 눈을 감은 채 아름다운 풍경선을 거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슨 표현 방법 쓰고 있을까요? 비유적 방식 쓰고 있죠? 비유의 설명 방식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눈을 감은 채는 뭐에 대응되는 거야? 정신을 집중하지 않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거니는 것은 뭐예요? 좋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신과 일상을 잊으려고 책을 읽어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매우 의식적이고 성숙하게 읽어야만 합니다. 라면서 색깔펜 준비하실 겁니다. 우리가 책을 향할 때에는 겁에 질린 학생이 호랑이 선생님께 불려가듯 또는요. 어떻게 읽어야 돼? 살 의지를 상실한 도망자로서 이렇게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색깔펜 바꿀 겁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알프스를 오르는 산악인.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고 안에 들어설 때의 마음가짐. 굳은 의지를 품고 친구와 조력자들에게 나아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색깔펜으로 표시했는데요. 구별 가능하시죠? 만약에 정말 이럴 수가 있다면 지금 읽는 것의 10분의 1가량만 읽어도 우리는 모두 10배 정도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글쓴이는요. 무엇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독서는 양보다 무엇이다?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같은 작가들이 책이 더 이상 팔리지 않아도 그래서 돈을 더 적게 벌어도 결코 해가 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럼 얘들아 이거 어때? 맞을까 틀릴까? 이상한 단어가 하나 껴있죠. 왜곡됐어. 얘 때문에 오염된 거야. 따라서 X. 빠르게 읽으라는 내용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적은 수의 책을 어떻게 읽으라고? 정신을 집중해서 제대로 읽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글쓴이의 어조 어때요? 굉장히 단호하죠? 또 어때요? 단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고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지금 밑에 연습 문제들이 더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안 푼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집 가서 더 푸실 거예요. 근데 그중에 집 가기 전에 몇 가지 문제만 저랑 같이 풀어볼 겁니다. 요 문제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요. 바로 풀어보시고요. 제한 시간은 글쎄요. 한 1분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들 풀어보신 것 같네요. 자, 우리 보기에 있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은 어떻게 읽어요?
체크해 볼게요. 최대한 많이 읽는데요. 벌써부터 안 되겠네. 일단 벌써 싫어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지식이 부족해서 많이 읽는데 이것도 안 되겠죠. 왜요? 독서는 어떻게 읽어야 돼? 뭔가 외부로부터 교양을 쌓으려고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인터넷에 검색하여 대략적인 내용만 파악하는 것도 만족했다. 이러면 또 문제겠네요.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문제 투성이에요. 자, 1번입니다. 해줄 수 있는 조언. 무작정 많이 읽기보다는 잘했네요. 최대한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뭐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모. 2번입니다. 글의 종류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2번 탈락. 3번 한 권을 읽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몰두해야 해요. 얘도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세모해 놓을게요. 내용 이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기억? 안 되죠. 5번 어려운 책 수준에 대한 얘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1번인지 3번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왜 뭐라고 얘기했어? 독서를 할 때의 목적은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뭐 하려고 해야 돼? 삶으로부터 활력을 얻으려고 해야 되고 독서의 가치를 얻으려고 애써야 하지 최대한 많은 지식을 외부로부터 얻으려고 해야 되는 건 안 된다고 봤겠죠. 따라서 무엇이 더 답에 가깝다고 봐야 돼? 3번이 더 답에 가깝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있는 문제인데요. OX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시간을 짧게 드릴게요. 지금 바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바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까지 풀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답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인데요. 기억부터 볼까요? 비유 쓰였죠? 예시 쓰였네요. 밀러 마이어 씨. 글쓰기 생각 뒷받침 했습니다. 중심화제가 등장한 시대적 배경은 언급되지가 않았으니까 X죠. 3번. 서리적 표현 사용됐나요? 네, 사용됐습니다. 여러 차례 쓰였죠? 자, 그 다음에 독자의 반응 이끌고 있다. 맞는 말이죠.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도 좀 더 있어요. 잘못된 통념이 갖는 문제점. 얘들아, 잘못된 통념 제시했죠. 그게 바로 뭐였어? 독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인데 교양을 얻으려고 고상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읽거나 아니면 시간을 그냥 때우기 위해 읽는 경우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했죠.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너무 남독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라고 얘기해서 따라서 지적했네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